통계역학 5장 화학 포텐셜과 깁스분포는 그 5강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여기 깁스인자와 깁스합에서 열평균 에너지하고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랜드 파티션 펑션 대분배 함수의 활용 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대분배 함수, 입자수 에너지뿐만 아니고 입자수까지 고려를 한 분배 함수가 우리가 이제 그랜드 파티션 펑션 대분배 함수라고 했고, 기호로는 이제 ZG, 이제 그랜드 파티션 펑션의 약자로 이제 G를 썼고, 요 놈이 이제 깁스 인자라고 했죠. 깁스 팩터 exponential n mu 마이너스 epsilon over kt 분의 1을 베타로 쓴 이제 이렇게 대분배 함수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열평균 에너지를 계산해라. 열평균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의 기대값, 우리가 양자역학에서는 에너지의 기대값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놈이 이제 확률의 개념이니까 에너지의 기대값을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대문자 U로 쓰죠. U는 expectation value of epsilon. 얘는 이제 1 over G의 sum over all state. 그러니까 N에 대한 summation도 해야 되고, 그 에너지 상태 S에 대한 summation도 다 해줘야 되고, 그랬을 때 어떤 임의의 물리량에 대한 평균값은 우리가 요 깁스인자에다가 그 관련되는 물리량을 곱해서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에 대한 썸메이션을 해주고, 그 놈을 이렇게 대분배 함수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우리가 이제 기대값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배웠죠. 여기서 열평균의 그 에너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요 그 인자 지수 그 익스포넨트의 기대값을 계산해주면 이거 이제 에너지에 대한 기대값이고, 요 익스포넌트에 대한 n뮤 마이너스 엡실런에 대한 기대값은 그냥 그 자리에 n뮤 마이너스 요 엡실런 s 대신에 n뮤 마이너스 엡실런 서브 s, 이게 all state는 뭐라고 했죠? s에 대한 썸메이션도 해줘야 되고 n에 대한 썸메이션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요 놈은 이제 일반적으로 임의의 물리량에 대한 기대값은 항상 그 물리량 곱하기 깁스 인자를 모든 스테이트에 썸메이션 해주고 그놈을 대분배 함수로 나눠주는 거다. 이게 평균값에 대한 정의. 이제 제가 그 통계 물리를 하니까 기대값 대신에 평균값이라는 말을 쓸게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요 놈을 다시 정리를 해주면 지금 n뮤 마이너스 엡실런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할 때 n뮤 마이너스 엡실런 서브 s의 exponential 베타 요 깁스 팩터 이제 요 깁스 팩터 exponential 베타 n뮤 마이너스 엡실런 서브 s를 곱해 주는 건데, 요 지금 요 exponent의 n뮤 마이너스 엡실런 서브 s, 요 왼쪽에 n뮤 마이너스 엡실런 서브 s가 이제 같은 양이니까 그 놈을 그냥 대문자 x로 이렇게 그냥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1 over g sum of all state x times exponential beta x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놈은 제가 베타로 exponential 함수를 미분을 해주면 베타로 exponential 함수를 미분해주면 그게 바로 x의 exponential beta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놈을 x times exponential beta x를 exponential beta x를 베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준 놈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타라고 하는 거는 썸메이션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면 돼요. 그래서 dd 베타의 sum of all state exponential beta x 이렇게 써주면 되고, exponential all state exponential beta x가 뭐죠? 요 놈이죠. 이게 대분배 함수죠. 그래서 요 놈 자체가 grand partition function이기 때문에 우리가 n뮤 마이너스 엡실런의 평균값은 1 over g dg d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어. dg d 베타. 이거는 다시 정리해주면 이거 로그 함수니까 dd 베타의 lng다.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보통은 요 놈의 이제 n뮤 마이너스 엡실런에 대한 기대값은 요 뮤 그 평균값은 이제 화학 포텐셜에 대한 평균값이 아니고 이제 n에 대한 평균값, 엡실런에 대한 평균값으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 얘는 이제 n에 대한 평균값 times n에 대한 평균값 times
mu 마이너스 expectation value 평균값 엡실론에 대한 평균값이 그게 u라고 정의를 했죠. 그래서 얘는 n에 대한 평균값 곱하기 u mu 마이너스 에너지 u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n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을 해주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KT 곱하기 DLNG Dmu 화학 포텐셜로 뭐 그 대분배 함수의 로그를 취한 놈을 미분을 해주면 우리가 그 놈이 이제 평균값 그 입자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해 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요걸 좀 활용을 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계산해 주면 열평균 에너지는 U는 좌변에 나머지는 우변에 그러면 n에 대한 평균값 곱하기 mu 마이너스 nmu 마이너스 엡실론에 대한 평균값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요 자리에 이제 n에 대한 평균값 자리에 제가 kt dlng dmu 이것을 넣어주고 요 자리에는 dd 베타 lng 이거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mu 곱하기 kt dlng dmu 화학 포텐셜로 미분한 항 마이너스 lng를 베타로 편미분한 항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평균 에너지를 계산해주면 이제 lng는 공통에서 커먼 팩터로 나가니까 얘는 mu times kt는 베타분의 mu 이렇게 쓸 수 있죠. 베타로 나타내주면서 베타분의 mu dmu 마이너스 dd 베타 lng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열평균 에너지의 화학 포텐셜을 고려하지 않으면 U는 마이너스 D LNG D 베타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분배 함수를 써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입자수까지 화학 포텐셜까지 고려한 경우에 에너지를 계산해주면 이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들어온다. 첫 번째 항이 베타분의 뮤 dd 뮤가 들어오고 분배 함수가 대분배 함수로 바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평균 에너지를 계산해주면 U는 1 over G의 sum over N epsilon sub S exponential beta N mu minus epsilon sub S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 놈을 이제 다른 식으로 써주면 이제 대분배 함수를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grand partition 펑션을 계산을 해주면 그거로부터 로그를 취하고 이 뮤에 대한 미분, 베타에 대한 미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평균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분배 함수를 grand partition 펑션을 먼저 계산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그젬플을 한번 볼게요. 이 이그젬플은 뭐냐면 에너지가 0 또는 엡실론인 이준위계 이게 투 스테이트 시스템이에요. 이준위계에 대한 깁섬은 뭐냐면 대분배 함수인데 깁섬은 보통 우리가 대분배 함수를 깁스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읽어볼게요. 에너지가 0인 준위는 비어있거나 또는 두 준위 중에 한 곳에 한 개의 입자가 점유할 수 있는 세 가지 가능한 상태를 가질 때 이 개의 깁스합 혹은 대분배 함수를 구하시오. 단 동시에 두 준위에 이 두 개의 준위에 한 개씩 입자가 점유하는 경우는 배제한다. 전체 세 가지 가능한 상태가 있대요. 우리가 대분배 함수의 정의는 지금 제가 이렇게 썼고 익스포넨셜 베타 n뮤를 갖다가 익스포넨셜 베타 뮤를 갖다가 익스포넨셜 베타 뮤 혹은 익스포넨셜 뮤 오버 kt를 제가 이제 람다라고 정의를 해주면 요 놈은 이제 람다의 n승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s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 놈은 지금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이해하면은 세 가지 가능한 상태 에너지가 0인 준위가 비어있거나 아니면 두 준위 중 한 곳에 한 개 입자가 점유할 수 있는 가능한 상태가 세 가지가 있고 동시에 두 준위에 하나씩 못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그 가능성을 보면 에너지가 0인 상태가 비어있는데 이 비어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고 그 중에 에너지가 엡실론인 상태의 입자가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둘 다 없거나 그게 이제 가능성이고 또 에너지가 엡실론인 상태는 없고 0인 상태만 이게 하나가 있는 경우 그래서 그게 세 가지 가능한 상태가 바로 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요 상태에 대한 우리가 grand partition 펑션을 계산해라.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그림별로 제가 이렇게 보면 이 깁스 인자는 뭐냐면 요 익스포넨셜 베타 n 뮤 마이너스 엡실론 서브 s가 깁스 인자예요. 먼저 에너지가 이 경우에는 토탈 에너지가 0인 상태죠. 그리고 이 경우도 이제 입자수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에너지가 0인 상태에만 점유하니까 여기도 에너지는 0이고 이 상태는 이제 에너지가 엡실론인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는 입자가 몇 개가 점유되어 있죠. 에너지가 0인 상태가 입자가 없거나 혹은 여기 입자가 한 개 있거나 여기도 입자가 당연히 하나가 있죠. 여기에는 입자가 에너지가 0인 상태가 입자가 없거나 아니면 하나가 있거나 그리고 에너지가 엡실론인 상태에 입자가 하나가 있는 경우 그 경우를 나타내주는 게 이렇게 되고 이때 깁스 인자는 어떻게 되죠? 람다의 n승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있으니까 얘는 람다의 n이 0, 람다의 지로승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에너지가 0인 경우 그래서 그놈을 계산해주면 깁스 인자는 1.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n이 하나가 있으니까 람다의 1승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지로 이렇게 되니까 깁스 인자가 람다가 되고 이 경우는 람다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이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깁스 인자가 요 놈을 우리가 깁스 인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분배 함수는 이 세 개의 깁스 인자를 다 더해주면 우리가 grand partition 펑션을 계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grand partition 펑션은 1 더하기 람다 더하기 람다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grand partition 펑션을 계산해주면 그 이후에 물어보는 질문들은 grand partition 펑션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분배 함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 개의 열평균 입자수를 계산해라. 이 개의 열평균 입자수 n의 평균값은 1 over g, 그러니까 sum over all state n의 exponential mu 마이너스 엡실론 s의 베타니까 요 놈이 이제 요 놈을 계산해주면 우리가 대분배 함수 grand partition 펑션은 1 더하기 람다 더하기 람다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이고 요 이제 분자는 어떻게 되죠? n이 0인 경우 0 곱하기 여기 램다 n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걸 제가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요 놈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이 0인 경우는 깁스 인자가 1인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n이 1인 경우 깁스 인자 요 놈을 곱해주고 0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람다 더하기 1 곱하기 깁스 인자 람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s 그게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n 곱하기 깁스 인자 요 놈이 의미하는 게 n 곱하기 깁스 인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뭐 첫째 항은 0일 테고 람다의 뭐 1 더하기 분자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개의 열평균 입자수를 계산을 해줄 수도 있고 우리가 개의 열평균 입자수를 아까 어떻게 계산했었죠? 지난 시간에 이제 람다로 나타내주면 그 열평균 입자수를 로그를 취해서 그놈을 람다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고 람다로 곱해준 것도 열평균 입자수를 준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요 결과는 요 왼쪽에 있는 식을 이용을 한 거고 요 오른쪽에 있는 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를 취해서 요 람다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람다를 곱해주면 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표현이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도 된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되냐면 이 개의 에너지가 엡실론인 상태의 열평균 이 개의 에너지가 엡실론인 상태는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요놈을 갖는 열평균 입자수 요 에너지가 엡실론인 상태를 갖는 열평균 입자수 n의 평균값을 계산한 거하고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입자의 평균 열평균 입자수를 계산한 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n의 엡실론인 상태를 갖는 열평균 입자수는 요 자리에 n을 곱해주는 게 n 엡실론 요 에너지를 갖는 입자수 엡실론을 갖는 입자수 그건 요거 하나밖에 없죠 뭐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분배 함수는 1 더하기 램다의
람다 플러스 람다 타임스 익스포넨셜 베타 엡실론이고 그 다음에 요놈을 갖는 입자수는 한 개. 그래서 점유수 곱하기 고놈의 점유수 곱하기 깁스 인자, 그죠? 그 에너지를 갖는 입자의 점유수 곱하기 깁스 인자를 계산해 준 게 개의 에너지가 엡실론인 상태의 열평균 입자수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0인 상태의 열평균 입자수, 그것도 계산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럼 개의 열평균 에너지를 계산해. 개의 열평균 에너지는 1 over g의 에너지 sum over all state epsilon sub s exponential 깁스 인자, 깁스 exponential 베타 n mu 마이너스 epsilon sub s고, 요 놈은 이제 이 깁스 인자를 람다로 나타내주면 이제 람다의 n승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epsilon sub s, 이게 이제 이 개의 열평균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이죠. 이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이 대분배 함수 grand partition 펑션은 1 플러스 램다 더하기 램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이고, 이 이제 분자 계산해주면 에너지가 0인 놈은 입자수가 점유수하고 에너지가 0 곱하기 점유수 곱하기 깁스 인자, 그게 1이죠. 에너지가 또 하나 0인 놈 곱하기 1 곱하기 람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항이고, 마지막은 에너지가 엡실론인 놈의 깁스 인자가 1 곱하기 람다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S,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개의 열평균 에너지, 열평균 입자수, 에너지가 엡실론 상태 열평균 입자수, 이걸 계산을 했는데 요놈 두 식을 비교를 해주면 이 경우에는 이제 열평균 에너지는 엡실론 곱하기 n 곱하기 엡실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에너지 곱하기 그 에너지를 갖는 열평균 입자수,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죠. 그게 열평균 에너지가 됩니다. 요거 지금 가장 간단한 투 스테이트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대분배 함수를 구하는 방법, 그거로부터 평균 입자수, 열평균 입자수, 그 다음에 열평균 에너지,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걸로 이제 5장은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